오늘은 어디를 공부할 거냐면 9-3 스트링 펑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펑션이 뭔가? 스트링 펑션.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뭔가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해봐야 돼요. 스트림 펑션이 뭔가? 자, 스트림 라인 기억나죠? 스트림 라인. 스트림 라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속도 벡터를 그려놓고 걔를 스냅샷 찍어놓은 듯한 것을 우리가 스트림 라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도 벡터에 접하는 접선들을 쭉 이어놓은 듯한 그러한 선들을 우리가 스트림 라인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림 라인을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스트림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림 펑션. 얘는 일단 우리가 컨티뉴이티 공부했잖아요. 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함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림 펑션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함수인데 어떻게 만족하느냐? 자동적으로 만족한다. 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인컴프레시블 플로우에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Divergence of V 벡터는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편한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얘를 생각해 보면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G는 0이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고려할 도메인은 3D가 아니라 2D예요. 그래서 W 성분은 날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려할 거는 어디다? In 2D Cartesian Coordinate에서 보겠다.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는 W 방향 속도 성분이 0이기 때문에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Y가 0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책 9-19번식이죠. 자, 이 식에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개수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개수는 2개죠. x, y죠. 그리고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개수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UV 해서 2개죠.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의하는 변수가 있는데 걔가 뭐다? 푸사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를게요. 왜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르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트림 펑션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의하는 이 푸사이는 뭐다? 스트림 펑션이라는 겁니다. 자, 이 스트림 펑션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첫 번째로는 U하고 V의 two dependent variable을 어떻게 해준다? 하나의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린가?
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u를 자, 세 줄을 끄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define 한다. define 한다는 의미입니다. 라운드 psi over 라운드 y라고 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v를 뭐라고 하자? 라운드 psi over 라운드 x,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뭐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두 개였는데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 하나 프 사이로 이제 통일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 정의된 함수가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의한 함수가 갖는 특성이 있는데 걔가 뭐냐면 얘를 원식에 대입을 하였을 때 어떻게 되냐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x의 라운드 y의 라운드 9사이 그다음 어떻게 돼요? 플러스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마이너스 라운드 x의 라운드 9사이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라운드 x의 라운드 y 라운드 스퀘어의 푸사이 마이너스 라운드 y의 라운드 x 라운드 스퀘어의 푸사이는 뭡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푸사이가 뭐예요? 완전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얘는 서로 인터체인저블 하죠. 인터체인저블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다. 자, 이게 뭐냐? 이 뭔 소리냐? 하면은 자, 우리가 u라는 함수를 v라는 함수를 하나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의된 u와 v를 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어떻게 한다? 자동적으로 만족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있는데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자동적으로 만족하는 함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함수를 찾고 싶은데 우리가 임의로 얘와 얘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얘 원식에 집어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만족하게 되네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의한 스트림 펑션은 자동적으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됐죠? 좀 쓰는 시간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쓰는 시간 쓰십시오. 자,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u라는 함수가 있고 v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결국 푸사이로 우리가 정의를 했다. 그리고 이 푸사이로 정의한 함수를 이용해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적용하면 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자동적으로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한 이 푸사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자동적으로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컨스턴트 오프 사이의 컬브는 유동의 스트림 라인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지는 지금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설명할게요. 푸사이가
예를 들어서 psi 1이고 여기는 psi는 psi 2다. psi는 psi 3다. psi는 psi 4다. 각각이 어떤 컨스턴트한 psi 4, 컨스턴트한 psi 3, 컨스턴트한 psi 2, 컨스턴트한 psi 1이 있다면 걔가 컨스턴트한 값의 그런 곡선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유동의 스트림 라인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스트림 라인을 의미한다. 스트림 라인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로컬 벨로시티 벡터의 접선인 곡선. 그게 뭐다? 스트림 라인이잖아요. 스트림 라인은 지난 시간에 제가 리뷰하면서 다 설명했었는데 뭐라고요? 그게 뭐다? 이게 스트림 라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만 했잖아요. 자, 컨스턴트 p psi p psi 뭐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더라도 같은 걸로 이해하십시오. 컨스턴트 p의 곡선이 스트림 라인을 암시한다고 했는데 왜 암시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컨스턴트 p가 스트림 라인을 암시하는지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 라인의 정의로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스트림 라인은 그때 u분의 dx는 dy 이러한 의미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했어요. dy over 뭐예요? v 그다음에 3차원은 dg의 뭐예요? w 얘는 스트림 뭐예요? 미소 스트림 라인의 변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해요. Z 성분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일단 없애고요.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결국 뭘 의미합니까? 2차원에서 스트림 라인에 대한 식이 되는 거죠. 이 관계식이 2차원에서의 스트림 라인의 관계식이 된다. 이 식을 리어레인지 하면 dx분의 dy는 뭐가 됩니까? u분의 v가 되겠죠. dx분의 dy는 u분의 v가 됩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다? 다시 뭘 하고 있는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 2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다시 rearrange 하면 v dx는 u dy 이렇게 되는 거는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v dx 플러스 u dy는 0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스트림 라인을 정의했던 걸 다시 생각해 볼게요. u는 라운드 psi over 라운드 y, v는 마이너스 라운드 psi의 라운드 x 그랬어요. 자, 요 정의했던 것을 요 관계식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p의 라운드 x의 dx 플러스 어떻게 돼요? 라운드 y의 라운드 psi의 dy는 0이라는 관계식을 얻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기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뭡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얘가 결국 뭘 의미합니까? d psi죠. 왜냐하면 p는 x와 y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d psi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완전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불완전 미분이면 델타 psi로 써야 되는데 얘는 완전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d psi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d psi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얘를 적분하면 p는 뭐가 돼요? constant가 되죠. 적분한다. 적분하게 되면 p는 constant다. 자, 생각해 보시면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스트림 라인을 만족하는 식이죠. 스트림 라인을 만족하는 식이었어요. 그 스트림 우리가 지금 얘는 아직 우리가 스트림 펑션인지 뭔지 모르고 u를 이렇게 정의하고 v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얘를 요 식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풀어봤더니 p는 컨스턴트하다. 어디 이 지금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컨스턴트하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p가 컨스턴트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아까 스트림 라인을 쭉 그렸을 때 그 스트림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하나의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p가 컨스턴트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의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p는 컨스턴트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였어요. 됐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증명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프로브 됐어요. 컨스턴트 p의 컬브는 결국 뭘 의미한다? 유동의 스트림 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래서 p는 컨스턴트하다 along 스트림 라인 하나의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얘는 컨스턴트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얘를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서를 막 뒤죽박죽해서 왔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얘가 결과적으로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얘가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가 스트림 라인에 놓여 있을 때 얘가 컨스턴트 하기 때문에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식을 u라는 성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v라는 성분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일단 continuity equation은 자동적으로 만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서 얻어진 p는 결국 뭐다?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constant하다. 그래서 이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constant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지금부터 스트림 펑션이라 부르자 하는 겁니다. 되셨죠?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잠시만요. 오케이. 첫 번째 예제를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9-9번 뭘 하는 문제냐? 문제 한번 이 책 저도 한번 같이 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9번 예. 페이지 452페이지네요. 페이지 452페이지. 이 문제는 일단 타이틀을 한번 써볼게요. 뭐냐면 Calculation of Stream Function. For a known velocity field. 스트림 펑션의 계산, 알려진 속도장에 대해서.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예요. 자, 속도장이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속도장이 지금 u는 뭐 ax 플러스 b, b는 마이너스 ay 플러스 ex 그러면서 a, b, c 컨스턴트를 다 이렇게 주어놨어요. 자, 걔를 집어넣고 쓰면은 u는 0.5x 플러스 1.5가 되고요.
v는 마이너스 0.5y 플러스 0.35x의 형태가 됩니다. a, b, c를 집어 넣고 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뭘 하냐? Generate an expression for the stream function이라고 했어요. 자, stream function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어 보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round phi over round y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u라 정의하자 했죠. 그래서 얘가 0.5x 플러스 1.5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round phi의 round x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0.5y 마이너스 0.35x 이렇게 됩니다. 그쵸? 오케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p는 뭐예요? x와 y에 대한 함수니까 얘를 적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p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p는 0.5xy 플러스 1.5y 플러스 뭐가 돼요? 여기서 컨스턴트가 아니라 fx죠. 그렇죠? fx이어도 얘를 미분하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텀은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자, 얘를 이렇게 일단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식을 x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해봅니다. 왜 지금 왜 그렇게 합니까? fx를 찾기 위해서. 라운드 p의 라운드 x는 0.5죠.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0.5y 얘는 날라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식을 가져와서 여기다 쓰면 0.5y 마이너스 0.35x가 됩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0.35x라는 사실을 아니까 f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0.35x 스퀘어 플러스 이제 컨스턴트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fx에다가 fx를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p라는 함수에 fx를 몰라서 지금 그랬던 건데 fx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지금 방금 구한 fx를 이렇게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p가 구해집니다. p는 0.5xy 플러스 1.5y 마이너스 2분의 0.35x제곱 플러스 c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에 대한 함수를 구했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p는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싶다.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플로 스트림 라인을 플랫 해봐라 이런 거예요. 뭐야? 1사분면인가요? 어퍼 라이트 쿼드란트니까 1사분면에 플랫 해봐라 하는 거죠.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 이걸 그려봐라 이런 건데요.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을 그릴 때요. 이런 것들을 그릴 때 C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C를 어떤 값을 잡아야 되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C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C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C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스트림 라인 이 값 자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얘 자체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가 크지 않다. 얘는 뭐예요? 얘가 뭐예요? 그냥 U는 지금 라운드 P에 라운드 Y라고 정의했는데 P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가 뭐예요? 아니 잘 모르겠지만 P 자체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P의 차이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P의 차이가 중요한지는 설명할 텐데 P 자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C는 적당한 X, 뭐 X는 0, Y는 0에서 임의의 뭐 P는 0으로 세팅을 해넣어 버리면 돼요. 이렇게 되면 C는 지금 0으로 날아가겠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P를 어떤 기준점을 삼아서 그러면 X가 0, Y는 0에서 B가 0이라는 기준점을 삼아서 상대적인 P가 컨토로 플롯이 되겠죠. 그죠? 컨토 플롯은 뭐 여러분들 멜랩이나 이런 거 쓰면은 X 임의의 간격 쭉 나누고 Y 임의의 간격 쭉 나눈 다음에 컨토 플롯 딱 하면은 뜨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P의 절대적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P의 상대적인 값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C가 뭐라고 적용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편하신 임의의 수를 집어넣어서 얘를 픽스 시킨 다음에 걔의 상대적인 값을 여러분들이 플롯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조금 텀을 두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이해하고 계신 건지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아직까지 어려운 게 없어서 또 질문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점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어디에 문의해라? 스마트 러닝 시스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No flow 세 번째 스트림라인의 특징 이제 보고 있어요. 스트림 펑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스트림 라인 P는 P2인 경우 하나의 스트림 라인 P는 P1인 경우 이렇게 그렸어요. 자, 같은 스트림 라인은 같은 스트림 펑션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스트림 라인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스트림 펑션은 스트림 라인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스트림 라인은 뭐라 그랬어요? 속도의 탄젠트한 성분들을 이어놓은 거라고 했어요. 그죠? 속도의 탄젠트한 성분들을 이어놓은 게 뭐예요? 스트림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스트림 라인을 정의하고 나면 보시면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 유동이라는 것은 이 스트림 라인을 가로지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유동이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유동은 스트림 라인을 크로스할 수 없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냐?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이 밖으로 거슬러 나갈 수 없다는 말은 만약에 이 두 개의 스트림 라인 사이로 유동이 들어왔어요. 유동이 들어왔는데 이 유동이 밖으로 거슬러 나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못 튀어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스트림 라인을 두 개의 다른 스트림 펑션을 지나서 유동이 지나갔을 때 뭐예요? 이 입구에서 들어오는 스트림 라인 두 사이에 입구에서 들어오는 유동과 여기서 나가는 유동은 어떻게 된다?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QA라는 유동이 들어왔다면 QB라는 유동으로 나간다면 유동의 양은 같다 하는 겁니다. 유량은 같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함수 자체를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자동적으로 만족시켰잖아요. 처음에 생각해 보면 자동적으로 만족시켰기 때문에 얘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자동적으로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스트림 펑션 사이에 유량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 유량은 반드시 이렇게 보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수학적인 건 이해를 좀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두 개의 스트림 펑션 사이에 유량은 고정값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고정값으로. 그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걸 다시 말하면 거슬러 갈 수 없다 하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두 개의 스트림 라인의 스트림 펑션의 차이는 결국 뭘 의미할 수 있다 하는 겁니까? 유량을 의미할 수 있다. 유량을 의미할 수 있다. 두 개의 스트림 펑션의 차이는 결국 유량을 의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스트림 펑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림 펑션의 차이가 중요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스트림 펑션의 차이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유량이에요. 유량.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유량이랍니다. 유량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림 펑션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스트림 펑션 그 값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스트림 펑션의 차이는 유량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리적인 의미로 유량이라고 했는데 이가 실제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떠한 위치에서 속도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멀 성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s라고 정의를 할게요. ds.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조금 확대해서 접근하면 결국 ds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의 거리는 ds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x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y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ds의 수직한 성분을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ds라고 보면 봅시다. 자, 일단 이 노멀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정의를 하면 x 방향 성분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의 i 그다음에 y 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j 이렇게 되는 거는 괜찮으시죠? 자, 이 세타는 뭐랑 닮은 꼴입니까? 얘랑 닮은 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대신에 뭘 쓸 수 있습니까? dy over ds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대신에 뭘 쓸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dx over dsj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n 벡터를 구했어요. 자, 유량의 정의가 뭡니까? 유량의 정의는 q는 적분해서 v 벡터의 n 벡터의 뭐예요? da죠. 그죠? 이게 유량의 정의예요. 자, 유량의 정의에 기반해서 얘를 쓰면 일단 자, v 벡터는 u i 플러스 vj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다 프로덕트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u의 dy의 ds가 되고 마이너스 v의 dy의 ds가 되겠죠. 아니요. 뒤쪽은 dx죠. dx의 ds가 됩니다. 제가 밤이라서 그런 좀 피곤해서 되게 말이 좀 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얘가 지금 적분하는 구간은 지금 2D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ds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ds 실제로 이 깊이 방향도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방향.
걔를 뭐 B라고 잡으면 깊이 방향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깊이, 두께 걔를 생각하면 B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네, 일단 여기서 B 생략하고 그렇게 되면 얘를 적분하면 ds 캔슬 되니까 udy 마이너스 vdx 이렇게 되죠. Q는 자 ud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udy의 마이너스 vdx는 적분해서 이제 스트림 펑션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의 dy 플러스 라운드 p의 라운드 x의 dx 이렇게 써주죠. 그러면 얘는 결국 뭡니까? 얘는 dp라고 쓸 수 있으니까 결국 뭡니까? p1부터 p2까지의 dp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아까 우리가 p 두께를 만약 두께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쓴다면 b라고 앞에만 써주면 되죠. 두께. 그래서 깊이 방향 두께까지 고려하면 이게 결국 뭡니까? b의 p2 마이너스 p1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트림 펑션의 차이에다가 어떤 임의의 두께 값을 곱해주면 걔가 결국 뭐가 됩니까? 유량이 됩니다. 근데 2D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2D 관점에서 두 스트림 펑션의 차이는 결국 뭘 의미한다? 유량을 의미한다. 플로우 레이트를 의미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지금 증명을 한 거다. 지금 스트림 라인을 유동은 스트림 라인을 거스를 수 없다 하는 게 물리적으로 뭐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두 스트림 펑션의 차이가 결국 유량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수학적으로도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된 겁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정리를 하면 예,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됐죠? 자, 이렇게 된다는 이런 걸 이제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림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스트림 라인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죠? 자, 이게 스트림 라인이라고 합니다. P는 P2, 얘는 P는 P1.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들어오는 유량, 여기서 나가는 유량 뭐예요? 같아야 된다. A의 유량, B 지점의 유량, C 지점의 유량은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cannot across, 그렇죠? 이 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경계를 나갈 수는 없다는 게 스트림 펑션의 정의이기 때문에 못 나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만약에 스트림 라인을 제가 만약에 뭐 CFD에서 하든 뭘 하든 스트림 라인을 그렸어요. 스트림 라인을 그렸는데 그 스트림 라인이 어디서는 이렇게 간격이 넓은데 어디서는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표현이 됐어요. 두 틈새가 얇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유량은 이 스트림 라인 안에서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간격이 두께를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이 폭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두께는 컨스턴트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폭만 생각을 한다면은 A의 폭이 결국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면적. A2의 면적, A3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A2의 면적이 A1보다 작고 그다음에 A3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2에서 면적이 작아진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지점에서의 속도가 첫 번째 지점의 속도와 세 번째 지점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림 펑션을 그리고 나서 그 스트림 펑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쪽에서의 속도는 빠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붙이면요.
조그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가요? 또 다시 올라가서 안 빠르기를 바랍니다. 요거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는 라운드 P의 라운드 Y라고 했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라운드 P의 라운드 X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Y축이 다음과 같이 0이 되고 여기가 0, 여기가 1인 지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P선이 그려졌는데 여기가 4, 여기가 P가 0인 선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U는 라운드 P의 라운드 Y니까 Y가 지금 증가하는 방향에 대해서 P도 같이 증가를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U 방향, X 방향의 속도가 X 방향의 속도는 U가 포지티브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방향으로 간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V의 속도는 0이라고 할게요. B는 0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유량을 구해라. 유량을 구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가 이제 더 이상 X에 대한 함수가 아니죠. P는 only Y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U는 dP over dy라고 쓸 수 있겠죠. dP는 U dy가 되니까 얘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phi 1 여기 1 y가 1이라는 의미에서 p1 마이너스 p0는 어떻게 돼요? u의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u dy인데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만약에 B가 여기다 곱해져 있다 생각하면 이게 결국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플로우 레이트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죠? 플로우 레이트. 그래서 P1 마이너스 P0가 플로우 레이트를 의미하는데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걔가 결국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와요. 4가 나와요. 그래서 얘 만약에 뭐 얘가 단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결국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되겠죠.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되는데 걔가 지금 B가 단위가 유량이랑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이유는 우리가 B라는 두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B를 1m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 생각하면 결국 이 유량은 4 큐빅 미터 오버 세크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 값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스트림 펑션 사이에 있는 이 스페이스는 결국 유량을 의미한다. 유량이 지나가는 길을 의미하는데 그 유량은 이 스트림 펑션 안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 하는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스트림 라인이 스트림 펑션의 간격이 좁아지면, 그러니까 스트림 라인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 그 사이로 같은 유량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거기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스트림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스피어 주위에 스트림 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한번 그림 같은 거 찾아보세요 나중에. 자, 이쪽 바깥쪽에서는 스피어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속도 간격이 이렇게 넓죠. 그래서 이 사이로 같은 유량이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유량이 지나가는데 폭이 넓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물체를 만났기 때문에 이 바깥쪽은 영향을 이 물체에서 영향을 좀 거의 안 받잖아요. 바깥쪽에서는.
바깥쪽은 안 받는데 안쪽에서는 이 물체 때문에 유체가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밀리게 되면서 이쪽에서는 아직 얘에 대한 정보가 없고 다시 설명할게요. 빨리 하지 말고 이쪽에서는 이 물체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유체가 전달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점점점 이 영향이 전달되는 건데 가까운 쪽에서는 그 영향이 빨리 전달됨으로써 이게 유체가 밀려버린 거죠. 밀려버리면서 굉장히 틈이 좁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스트림 라인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쪽에서는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이 틈새에 유체의 속도가 빠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가 스트림 라인인데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면 오늘 내용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차원에서의 cylindrical coordinated stream function 한번 볼게요. 자, 2차원에서의 일단 continuity equation 어떻게 씁니까? 1 over r에 라운드 RUR 라운드 R 플러스 1 over R에 라운드 U 세타에 라운드 세타 플러스 라운드 UG에 라운드 G는 0. 이게 뭐다? cylindrical coordinate에서 continuity equation입니다. 이 식이 여러분들 책의 9-18번 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2D라고 했잖아요. 2D인데 뭐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겠죠. 2D 하나는 여러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이제 그려봤다 생각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나는 R 방향,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는 세타 방향,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 나가는 Z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2D라고 했어요. 2D. 그래서 어떤 쪽을 define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요? 서큘러한 이 면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다 하면, 그리고 Z 방향에 대해서는 다 균일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라운드 Z를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얘를 영어 놓고 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거를 플래너 플로우라고 해요. 플래너 플로우.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얘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R이 이제 서로 캔슬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캔슬되면서 식이 라운드 R U R 오버 라운드 R 플러스 라운드 U 세타 오버 라운드 세타는 0이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만족하는 적절한 스트림 함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UR은 1 over R의 라운드 phi over 라운드 세타. U 세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라운드 p의 라운드 R. 어떤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에 마이너스 붙고 여기에 여기는 플러스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p를 이렇게 했을 때 x의 방향 성분 u 성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이걸 이쪽에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속도가 반대 방향이 되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방향성과 조금 반대가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상 보통 이렇게 앞쪽에 플러스를 붙이고 뒤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일관성 있는 방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준다. 물론 여러분들 굳이 반대로 쓰시겠다면 쓰셔도 되는데 그러면 좀 복잡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플래너 플로우에서는 이렇게 스트림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또 어떤 플로우가 있을까요? 어떤 플로우가 있냐면
세타 방향으로는 유동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영역이 요 영역만 관심이 있어요. 요 영역. 그죠? 세타 방향으로 변화가 없다. 세타 방향으로 변화가 없다. 라운드 세타가 0인 경우. 이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이 경우를 엑시스 시메트리라고 합니다. 엑시스 시메트리. 축대칭이라고도 하거든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의미로 엑시스 시메트리예요. 이거는 좀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엑시스 시메트리 플로우는 일단 좀 이따 왜 언제 많이 쓰는지 조금 이따 설명 좀 드릴게요.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세타가 0이 되면 두 번째 텀이 날아가죠. 그러면 첫 번째 텀과 세 번째 텀만 생각하면 1 오브 R에 라운드의 RUR 오버 라운드 R 플러스 라운드 UG 오버 라운드 G는 0. 자, 이 식을 만족하는 UR과 UZ, Z를 찾으면 되는데 걔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오브 R에 라운드 P에 라운드 Z 그 다음에 UZ는 1 오브 R에 라운드 P에 라운드 R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좀 특이하게 부호가 또 반대로 이렇게 붙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P와 일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엑시시메트릭 플로우를 많이 쓰냐면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엑시시메트릭하게 엑시시메트릭하는 결국 요만큼만 푼다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요만큼만 문제를 풀고 걔를 요렇게 돌려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그 결과를 투영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풀 때는 요만큼만 푸는 거예요. 요만큼만 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블 라이징이 궁금할 수 있죠. 버블 라이징. 이렇게 버블이 초기에 이렇게 생겨서 스피리컬한 쉐입으로 이렇게 촉이 있는데 로케이션 돼 있는데 얘가 올라가면서 모양이 바뀌는 걸 보고 싶어요. 자, 근데 이거를 3차원으로 모사를 하게 되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라미나 플로어에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난류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대칭을 놓고 풀어도 큰 결과의 차이가 없어요. 대칭을 놓고 푸나 아니면 3차원을 다 푸나 별로 결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촉대칭 문제를 풀게 되면 계산량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시시메트릭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해서 논문을 최근에도 많이 퍼블리시를 했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퍼블리시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한 스트림 펑션도 설명을 했고요.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12번 한번 볼게요. 예제 9-12번은 뭐냐면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스트림 펑션 문제인데요. P가 R과 세타에 대한 함수이다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플래너 플로우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예제 9-12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458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스트림 펑션 가져와서 쓰면 돼요. UR은 1 오브 R에 라운드 P에 라운드 뭐였어요? 세타였나요? 네, 맞죠? 그 다음에 U 세타는 마이너스 라운드 P에 라운드 R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주어진 식들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UR이 0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U 세타가 뭐라고 그랬냐면 U 세타는 K over R라고 했어요. K over.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P가 원래 R과 세타의 함수인 줄 알았는데 세타에 대해서는 이제 디펜던트 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P가 PR만의 함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P가 PR만의 함수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 f의 r 이렇게 쓸게요. b는 f의 r.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u 세타는 마이너스 f 프라임의 r이 되나요? 얘가 r분의 k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fr을 구할 수 있는데 fr은 마이너스 r분의 k의 f 프라임 r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를 적분을 하면 f의 r은 어떻게 됩니까? f의 r은 마이너스 k의 로그의 r 플러스 c가 되겠죠. 결국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결국 p잖아요. p니까 p는 마이너스 k의 로그 r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 자체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c는 적당한 값을 적당한 r에 대한 적당한 p를 정의해서 k를 놓고 c를 구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 플랫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건 뭐 멜랩이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써서 여러분들 플랫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트림 펑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책을 보시면 458페이지에 컴프레시블 스트림 펑션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뭐 이것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9-3의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 수업은 여기 스트림 펑션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